야, 계약직일 똑바로 안 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워진다는 사실을요. 이 여자는 석 달 동안 자기 이름 없이 일했습니다. 보고서는 남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커피를 나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계약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단 한 문장이 떨어집니다. 제 딸입니다. 그 순간 무시하던 사람들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계약직 아줌마라고 불렀다.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호칭이 사무실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처음엔 작은 소리로 나중엔 아무렇지 않게. 서윤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윤은 매일 아침 8시 전가 가장 먼저 출근했다. 사무실 불을 직접 켜는 사람이 서윤이었고 커피 머신을 예열해 두는 사람도 서윤이었다. 옷차림은 언제나 단정하되 수수했다. 화려한 브랜드 로고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없었다. 흰 블라우스나 무채색 재킷.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차림새였다. 30대 초반의 얼굴. 말수 적고 웃음도 조심스럽다. 입사 첫 주 동료 미진이 귓속말로 물었다. 서씨 전에 어디 다니셨어요? 학교는요? 서윤은 잠시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냥 평범한 곳들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집안이 별거 없나 보네. 그 생각이 얼굴에 다 쓰여 있었다. 서윤은 그 등을 바라보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회식 자리에서도 서윤은 소주잔 대신 물컵을 들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가족도 고향도 성씨도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누군가 물으면 짧게 웃고 화제를 돌렸다.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배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내세울 것이 없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다. 서윤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팀장 박 과장은 특히 그랬다. 나이는 40 중반. 영업 경력 20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목소리가 크고 확신이 넘쳤다. 부하 직원에게는 단호했고 윗사람에게는 유연했다. 사무실에서 그의 말이 곧 분위기였다. 서윤이 팀에 합류한 첫날 박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다. 왔어요. 자리는 저쪽. 일단 지난 분기 거래처 자료부터 정리해요. 파일이 어딨는지는 옆에 김 대리한테 물어보고. 인사도 악수도 없었다. 서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찾아갔다. 그날부터 서윤의 하루는 정해진 패턴을 따랐다.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취합, 회의 준비, 거래처 연락. 이름이 필요한 일은 다른 사람 것으로 몸이 필요한 일은 전부 서윤에게 돌아왔다. 서윤이 만든 자료가 박 과장 이름으로 보고됐다. 서윤이 잡은 미팅 일정이 김대리 공로로 올라갔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계약직이란 원래 그런 자리라고 다들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서윤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잡혔다. 박 과장이 이끄는 팀 전체가 거래처 본사 회의실을 찾았다. 상대는 업계에서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 협업 규모가 크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팀 전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다. 회의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거래처 팀장급 이상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윤도 따라왔다. 자료 준비와 회의 지원 명목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거래처 직원이 음료를 권했다. 차 드시겠습니까? 커피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박 과장이 자연스럽게 돌아보며 말했다. 서씨 우리 팀 거 받아요. 그리고 내 건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래처 직원이 살짝 눈썹을 올렸다. 본인들이 대접하겠다는 자리였다.
그런데 팀장이 자기 팀 직원에게 서빙을 시키는 상황. 잠깐 어색한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다. 거래처 쪽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내렸다. 서윤은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음료를 가지러 나갔다. 커피 6잔을 트레이에 담아 돌아오는 길, 회의실 유리 너머로 박 과장이 거래처 팀장과 웃으며 명함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다. 활짝 웃는 얼굴. 회의실 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말없이 한 잔씩 내려놓았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과장이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화면에 띄워진 자료는 서윤이 3달 동안 혼자 준비한 것이었다. 업계 리포트를 뒤지고 자사 내부 데이터를 분류하고 수십 번 검토하며 다듬은 제안서. 저희 팀에서 이번 협업 방향을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한 명이 자료를 훑어보다 멈췄다. 이 부분 수치 근거가 있습니까?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박 과장이 잠깐 멈칫했다. 그 수치를 직접 뽑은 건 서윤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박 과장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건.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 3년치 업계 리포트와 자사 내부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수치입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소스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서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시선이 닿는 순간이었다. 조금 전까지 커피를 날라온 사람과 지금 막힘없이 데이터 출처를 설명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다.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박 과장이 먼저 대답했다. 저희 팀 막내입니다. 가볍게 웃어 넘기는 목소리였다.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렇다고 굳은 표정도 아니었다. 잠깐 박 과장을 바라보았다가 담담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뻗었다. 다음 페이지에 세부 일정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거래처 쪽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박 과장이 머뭇거릴 때마다 서윤이 조용히 받아쳤다. 수치 근거 대안. 감정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래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서윤 쪽으로 향했다. 박 과장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박 과장은 서윤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서 씨, 다음부턴 내가 말하는 타이밍에 끼어들지 말아요. 흐름이 끊기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었다. 반박도 해명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래처 담당자가 서윤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다. 아까 그 분석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따로 연락해도 될까요? 박 과장이 두 사람 사이를 흘끔 쳐다봤다. 서윤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서윤은 핸드백 안에 명함을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오후 햇살이 건물 유리창마다 부서지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했다. 다음 미팅 자료를 정리하면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책상 서랍 안쪽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사무실.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 서윤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 아가, 몸은 괜찮니?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분명했다. 내 아버지. 괜찮아요?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한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밤의 도시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냥 회사원일 뿐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었다. 서윤이 이 회사에 출근한 지 어느새 3달이 지나 있었다. 창밖의 가로수가 초록에서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사무실 안 에어컨은 어느 날부터인가 꺼졌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것뿐이었다. 서윤의 자리에 쌓이는 업무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박 과장은 서윤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쁠 테니까 이것 좀 도와줘요 하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 서씨가 해요로 바뀌었다. 부탁이 지시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윤이 군말 없이 받아낼수록 박 과장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범위를 넓혀갔다. 보고서 초안 작성은 기본이었다. 거래처 컨택 회의록 정리, 다음 달 팀 일정 조율, 신입 교육 자료 제작. 심지어 팀 회식 장소를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도, 거래처에 보낼 명절 선물 목록을 정리하는 것도 서윤의 몫이었다. 이름이 남는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몸이 움직여야 하는 일은 언제나 서윤에게 돌아왔다. 팀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김 대리는 가끔 서윤에게 눈으로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대신 나서지는 않았다. 이 팀에서 박 과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 계약직 동료 하나를 위해 눈밖에 날 이유가 없었다. 서윤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해 10월 팀 전체가 분기 실적 발표 준비에 들어갔다. 박 과장이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날, 사무실 분위기가 잠깐 묘하게 흔들렸다. 평소에 자료 작업을 서윤에게 맡겨왔던 탓이었다. 김 대리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이번 건 내가 해야지. 임원들 보는 자리잖아.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자료는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박 과장의 책상 위에는 열린 파워포인트 파일과 여러 개의 커피컵이 쌓여 있었다. 결국 닷새째 되던 날 오후 박 과장이 서윤을 불렀다. 서씨, 나 지금 좀 바빠서. 이 자료 마저 좀 채워줘요. 틀은 잡아놨으니까. 서윤이 파일을 열었다. 표지와 목차 슬라이드만 있었다.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 오전까지. 퇴근 시간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각이었다. 서윤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지난 분기 데이터를 다시 뽑고 시각화 작업을 하고 발표 흐름에 맞게 내러티브를 구성했다. 새벽 4시에 완성된 파일을 박 과장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2시간 뒤 다시 사무실에 출근했다. 발표 당일 박 과장은 임원들 앞에서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제가 이번 분기 핵심 지표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서윤은 발표장 뒤편에 서 있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화면에는 서윤이 밤새 만든 슬라이드가 펼쳐져 있었다. 박 과장의 이름으로. 발표가 끝난 뒤 임원 한 명이 말했다. 박 과장, 이번 자료 정리가 특히 깔끔하던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팀원들. 복수였다. 그러나 아무도 서윤을 바라보지 않았다. 서윤은 뒷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말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다. 팀 전체 회의가 열렸다. 다음 분기 거래처 확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 과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다. 이번에 신규 거래처 3곳을 추가로 넣으려고 해요. 각자 맡을 곳 정하고 초기 제안서 초안을 다음 주까지 올려줘요. 김 대리가 손을 들었다. 저는 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비사를 골랐다. 자연스럽게 남은 시사가 서윤 앞에 놓였다. 서 씨는 시사.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팀원 중 한 명인 정 사원이 입을 열었다. 입사 2년 차 서윤보다 6살 어린 정규직이었다. 과장님, 시사는 규모가 작아서 제안서 쓸 게 별로 없지 않아요? 서 씨는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굳이 제안서까지 맡길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지원 업무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 민망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네. 서 씨는 제안서 대신 팀 전체 자료 취합하고 일정 조율해줘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그리고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표정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서윤의 손이 잠깐, 아주 잠깐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다. 서윤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닫기 전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름들을 한번 바라보았다. 김 대리에게는 어사가, 박 사원에게는 비사가 적혀 있었다. 서윤의 이름 옆에는 자료 취합 및 일정 조율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지우개를 들어 화이트보드를 깨끗하게 닦았다.
자기 이름이 적힌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점심시간 서유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다른 팀원들이 335 구내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유는 자리에 앉아 시사 배경 자료를 뽑기 시작했다. 제안서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사 자료를 취합해야 했고 그 일은 결국 서윤이 할 것이었다. 그러면 먼저 기초 자료를 잡아두는 편이 나았다. 오후에 세 사람의 제안서 초안이 올라오면 형식을 통일하고 수치를 교차 검토하는 것도 서윤의 몫이 될 테니까.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다. 복도 저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구내식당에서 올라오는 밥 냄새가 사무실 문틈으로 흘러들어왔다. 서윤은 그 소리와 냄새를 들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배가 고팠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후 내내 팀원들의 제안서 초안이 하나씩 서윤의 메일함에 들어왔다. 예상대로였다. 형식이 제각각이었고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서윤은 각 파일을 열어 하나씩 확인하고 통일된 형식으로 다시 정리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서윤은 자리를 지켰다. 박 과장은 정시에 퇴근하면서 가볍게 말했다. 서씨 취합 자료 내일 오전까지 올려줘요. 네.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졌다. 팀원들이 차례로 가방을 들고 나갔다. 마지막 사람이 나가며 서윤에게 말했다. 수고해요. 그것뿐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졌다. 10시가 넘어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은 주변을 확인했다.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다. 청소 직원도 이미 다녀간 뒤였다.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 아직 거기 있니?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 물음이었지만 걱정에 가까웠다. 네, 곧 끝나요. 밥은 먹었어? 서윤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 무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서윤은 잠시 그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엑셀 파일, 이메일 초안, 거래처 연락처 목록. 창밖에는 도시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꺼지고 도로 위차들이 줄어들고 세상이 천천히 조용해지는 시간. 서윤은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일을 시작했다.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말인지 서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사람은 언제나 서윤이었다.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 회사에 외부 행사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업계 주요 기업들이 모이는 연례 포럼이었다. 규모가 큰 행사였고 주최 측에서 각 참여사의 행사 운영 지원 인력을 요청해왔다. 팀에서 한 명을 보내야 했다. 박 과장이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이번 포럼 지원 인력 서씨가 다녀와요. 이틀짜리인데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안내 데스크 서고 자료 배부하고 동선 안내하면 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저런 거 왜 우리 팀에서 보내는 거야? 그냥 총무팀 일 아닌가? 박 과장이 가볍게 대꾸했다. 위에서 내려온 거야. 어쩔 수 없지. 아무도 서윤을 바라보지 않았다. 행사 이틀 전 서윤은 주최 측으로부터 운영 매뉴얼을 받았다. 행사 규모, 참석자 명단, 동선 안내 요령, 비상 연락망. 꼼꼼하게 읽었다.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다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다. 명단 상단에 적힌 이름 하나. 서윤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행사 당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정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했다. 화장은 평소와 같이 수수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행사장은 도심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다. 그랜드 볼룸 전체를 대관한 규모였다. 서윤이 도착했을 때 행사장 스태프들이 이미 세팅을 마치고 있었다. 로비에는 행사 현수막이 걸렸고 안내 데스크에는 이름표와 참석자 자료집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서윤은 안내 데스크 자리를 맡았다. 참석자들이 들어오면 명패를 나눠주고 자료집을 건네고 필요한 경우 동선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참석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임원들, 비서를 대동한 경영진, 취재를 나온 기자들. 서윤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이름표를 건네고 자리를 안내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됐다. 로비가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다. 문 쪽에 서 있던 안내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 잡았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 중심에 한 무리가 들어섰다. 앞서 걷는 사람들은 경호 인력이었다. 그 뒤를 비서로 보이는 두 사람이 따랐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노신사가 걸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다. 회색빛 머리카락,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재킷, 손목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목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뉴스에서 수십 번 보던 얼굴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룹의 회장. 창업 세대에서 직접 회사를 일군 사람. 업계에서 그의 이름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윤은 안내 데스크 뒤에 서서 시선을 내리깔았다. 회장 일행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행사장 쪽으로 향하는 동선이었다. 서윤이 있는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데스크 위 자료를 정리하는 척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느껴졌다. 데스크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무겁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분명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노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소도 없었다. 놀란 기색도 없었다. 단지 한 번 아주 작고 단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도 고개를 숙였다. 그것뿐이었다. 노신사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일행이 그 뒤를 따랐다. 비서가 행사장 문을 열었고 무리 전체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서윤 옆에서 함께 안내 데스크를 맡고 있던 주최 측 직원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와, 직접 오실 줄은 몰랐다. 저분 오시면 항상 긴장되더라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뿐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온 지원 인력 한 명이 서윤 쪽으로 다가오며 작게 말했다. 서씨, 저분 보셨어요? 진짜 뉴스에서 보던 그분 맞지요? 엄청난 분인데 저쪽은 완전 무표정이시네.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유명한 분이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서윤은 자리를 지키며 참석자들을 안내했다. 중간에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고 서윤이 직접 주최 측 담당자를 찾아 해결했다. 동선이 엉키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 담당자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중간에 자료 건이랑 동선 건도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오셨다고요? 서윤이 회사 이름을 말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짐을 정리하고 행사장을 나서는 길 서윤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 호텔 로비. 오후에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다. 금빛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이른 저녁 시간 로비는 체크인하는 투숙객들로 조용히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호텔에 마지막으로 온 건 언제였더라? 생각하다가 이내 그만뒀다. 기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가방을 고쳐 들고 회전문을 밀고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가을이 제법 깊어진 저녁이었다. 서윤은 코트 단추를 여미고 걸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초도 되지 않는 눈 맞춤. 그 짧은 끄덕임. 서윤은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그 장면이 선명해졌다.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수백 번 봐온 얼굴. 텔레비전 뉴스에서 신문 지면에서 그리고 가끔 식탁 맞은편에서. 서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하철역 입구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수고했다. 오늘.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저장된 번호였다. 서유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서유는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손으로 정리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 짧은 인사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 뒤 회사 전체에 공문이 내려왔다. 서윤이 자리에서 메일을 확인한 건 오전 9시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전사 긴급 공지. 서윤은 메일을 열었다.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을 닫았다. 10분 뒤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 대리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야? 오그룹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정사원이 의자를 당기며 끼어들었다. 저도 방금 봤는데 설마 구조조정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부터 자르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허공에 떠돌았다. 누군가 서윤 쪽을 힐끔 쳐다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박 과장은 그날 오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결제를 올리던 손이 멈췄고 오후 외부 미팅도 일정을 바꿨다. 사무실을 서성이다 임원실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빈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작은 소리로 모여 얘기했다. 인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인력은 유지되는지, 임원진은 바뀌는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추측은 넘쳐났다. 서유는 그 대화들에 끼지 않았다. 점심을 혼자 먹고 자리로 돌아와 하던 일을 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임원실에서 연락이 내려왔다. 전 직원 오후 2시 대강당 집합. 사무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드디어 발표하는 건가? 인수 조건 얘기하려는 거겠지. 오늘 구조조정 명단 나오는 거 아니야? 박 과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표정을 관리하려는 것이 역력했지만 눈 주변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서유는 자료를 저장하고 조용히 일어났다. 오후 2시 대강당. 전 직원이 자리를 채웠다. 앞줄에는 각 팀 팀장급, 그 뒤로 대리와 사원들이 앉았다. 서유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옆에는 정사원이 있었고 앞줄에는 박 과장의 뒤통수가 보였다. 강당 안이 낮은 소음으로 채워졌다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무대 위에 회사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대표이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이번 인수건과 관련해 공식 발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 정면 문이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먼저 들어온 건 수행 인력이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문을 잡았다. 그 뒤를 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다. 회색빛 머리카락,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재킷. 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강당 안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뒤를 한 여자가 걸었다. 짙은 네이비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강당 여기저기서 숨막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 과장이 앞줄에서 굳어가고 있었다. 목이 뻣뻣하게 세워졌다. 옆에 앉은 사람이 팔꿈치를 툭 건드렸지만 반응하지 못했다. 정사원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서윤과 함께 일했던 팀원들이 하나씩 그 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2번 바라보고 3번 바라보고. 그래도 현실이 바뀌지 않자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2 사람이 무대 위로 올랐다. 노신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 전체가 숨을 참았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직접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신사가 옆을 바라보았다. 제 딸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다. 서유는 천천히 강당을 바라보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놀람, 당혹감, 공포. 얼굴마다 다른 감정이 번졌다. 그러나 서윤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거래처 회의실에서 서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날이, 밤새 만든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던 날이, 서윤을 막내라고 소개하며 웃어 넘기던 날이 차례로 떠올랐을 것이다. 정사원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내리깔았다. 계약직이니까 제안서는 맡길 필요 없다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 것이다. 미지는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다. 집안이 별거 없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던 첫날이 떠올랐을 것이다. 서윤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훑어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향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윤 주변만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려는 사람도 없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박 과장이 통로에서 서윤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박 과장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서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쳤다. 복도로 나오는 길 회장이 수행 인력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이 잠깐 시선을 돌렸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회장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짧은 대화 안에 담긴 것을 알지 못했다. 서윤은 다시 걸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가을이 다 저물어가는 계절. 창밖으로 단풍이 다 진 가로수들이 보였다. 앙상한 가지 위로 하늘이 높고 맑았다. 서윤은 잠깐 그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달라진 것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 소란스럽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겼다. 회의실에서 서윤이 말을 꺼내면 끊는 사람이 없었다. 당연하게 서윤의 자리에 쌓이던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박 과장은 출근은 했지만 예전의 박 과장이 아니었다. 말이 줄었다. 지시가 줄었다. 서윤에게 무언가를 시키려다 멈추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 결국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전 인사팀으로 불려 올라갔다. 오후에 내려왔을 때 박 과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박 과장은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사원은 서윤을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쳤다. 정사원이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 서씨. 전에 제가 한 말은.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것뿐이었다. 더 듣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정사원은 그 짧은 두 마디가 더 무거웠는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지나갔다. 인사부당 처우 건들은 모두 감사에 들어갔다. 서윤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룹 감사팀이 인수 이후 내부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들이었다. 자료가 누구 이름으로 보고됐는지, 성과가 어떻게 배분됐는지, 야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감사팀에서 몇 차례 면담 요청이 왔을 때도 서윤은 사실만 말했다. 감정을 얹지 않았다. 누군가를 특별히 지목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다.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말했다. 면담이 끝나고 감사팀 직원이 말했다. 힘드셨겠습니다. 서윤은 잠깐 그 말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다. 인수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내 소식지에서 서윤과의 짧은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직원들 사이에서 일이 이미 소문으로 퍼진 뒤였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했던 여자가 사실은 회장의 딸이었다는 이야기. 사무실마다 버전이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다. 서윤은 인터뷰 요청을 한 번 거절했다가 받아들였다. 인터뷰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소식지 담당 직원이 노트를 펴고 앉았다. 왜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일하셨습니까? 서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이제 완연한 겨울이었다. 가로수는 앙상했고 하늘은 낮게 내려와 있었다.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말을 이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버지의 이름 없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배경이 없을 때, 직책이 없을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담당 직원이 잠깐 펜을 멈췄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남았다. 담당 직원이 다시 물었다.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까? 서윤이 대답했다.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서윤은 잠깐 생각했다. 제 이름이 지워질 때요. 제가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들.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버틸 수 있었는데 없어지는 건 달랐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없어지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이 다릅니까? 무시는 보이지만 낮게 보는 겁니다. 없애는 건 아예 안 보는 거고요. 저는 낮게 보이는 것보다 아예 안 보이는 게 더 외로웠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담당 직원이 천천히 받아 적고 나서 물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윤은 이번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버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인터뷰가 끝나고 담당 직원이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서윤은 잠깐 그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끝까지 제 이름으로만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다. 인터뷰가 실린 소식지가 사내에 배포됐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읽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 멈췄다. 어떤 사람은 2번 읽었다.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날 가장 크게 고개를 숙인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서윤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다. 가장 먼저 사무실 불을 켰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메일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리 위에 쌓이는 일들이 이제 서윤의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서윤의 이름이 올라갔다. 회의에서 서윤의 발언이 기록됐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서윤은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원래 그래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구내식당에 내려갔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자리였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윤은 화면을 확인했다. 짧은 문자였다. 밥은 먹었니? 서윤은 잠깐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먹고 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서윤은 밥을 먹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자기 이름으로.